안녕하세요. 드라마에 찐 시민남자 리뷰어즈입니다. 드라마의 시청률이 내리막을 가고 있어도 간혹 한 번쯤 반등의 기미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의 물살을 잘 타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잘 저어주면 침체되어 있던 드라마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제 기준에서 디 엠파이어 9회가 바로 그 물살이었습니다. 비록 시청률이 1%대로 떨어지며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주인공이었던 홍난이가 죽게 되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드라마가 몰입감 있게 다가왔죠. 그래서 저는 오늘 10회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수사와 증거들이 발견되며 왠지 드라마가 더 쫄깃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10회 본방이 끝나고 난 뒤 뭔가 좀 어지러웠습니다. 이미 홍난이를 죽였을 만한 동기를 가진 이들이 한 트럭인데 그들에 대한 조사 혹은 긴장감은커녕 새로운 용의자를 또다시 한 트럭 쏟아냈거든요. 뜬금없이 약을 한다는 장지희, 갑자기 홍난이를 죽이고 싶었다는 한강백, 이제는 수상함을 뛰어넘어 발작까지 보여주는 윤구령까지 남은 건 6회 용의자를 추려가며 그걸 이끌어야 할 시점에 되려 용의자들을 늘려 더 많은 고민으로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습니다. 과연 작가의 생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10회 리뷰는 이 용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9회 리뷰에서 민국대 사건이 벌어진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이 홍난이가 연출한 목숨을 건 복수극이란 리뷰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날 홍난이의 행동들을 본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한두 명도 아니고 복수한다는 애가 왜 저렇게 죄다 들쑤시고 다녀? 저러니까 죽는 거 아냐? 맞습니다. 홍난이는 무척이나 나댔었죠. 아빠 사건 입만 다물면 돈까지 준다는 한건도에게 굳이 안 보여줘도 될 비밀 자료 보여줘서 화를 키우고 집에 가만히 있던 나근우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1시간 안에 튀어오라고 하질 않나. 뻔히 함광전이 비밀 카메라 들여다보는 거 알면서 그걸 누가 봐도 티나게 확 잡아 뽑아버리고 더군다나 나근우를 민국대로 불러낸 시간에 함씨 일가의 민낯을 제보한다며 유눈미까지 학교로 불러들였죠. 맞습니다. 누가 봐도 죽고 싶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다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연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국대 사건을 수사하는 왕 형사가 사건 현장이 마치 무대 같았다. 나는 말의 복선을 보여주지 않았어도 전체적인 상황이 분명 무대를 세팅하는 연출가의 모습 같았거든요. 홍난이는 오랜 시간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컴퓨터를 전공하다 로스쿨에 들어올 정도로 똑똑한 학생이었죠. 그런 홍난이가 과연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정도로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사건 당일, 그러니까 홍난이가 죽기 직전까지는 연극이 맞았을 듯 싶습니다. 한건도와 남수혁이 자신을 노리도록 도발하고 나근우 또한 그렇게 도발하여 놓은 다음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유는미가 목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던 것이 아닐까. 빼도 박도 못하게 방송국 기자 앞에서 이들의 본 모습을 터뜨리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연극에 갑자기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갑자기 등장한 거죠. 오늘 리뷰 인트로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슬슬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좁혀가며 긴장감을 줘야 하는데 갑자기 용의자가 더 늘어나며 어수선해졌다고요. 그런데 이걸 변수라 생각하면 말이 됩니다. 홍난이가 계획했던 연극에 그녀도 생각 못한 초대받지 않은 이들이 등장하면서 용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던 것. 예를 들어 나근우와 연구실에서 싸우고 난 뒤 그와 계속 실랑이를 하며 그 모습을 유눈미가 보게 했어야 하는데 우연히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된 강백이가 갑자기 홍난이 앞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오늘 엔딩에 등장했던 것처럼 나근우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며 예상 밖의 다툼이 생겨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죽음까지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짠 홍난이가 변수에 의해 갑자기 죽게 된 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사건은 중간에 등장한 법의학자의 얘기처럼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홍난이는 후두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출혈이 있었지만 직접적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그리고 출혈과 익사 사이에 일정 시간의 텀도 존재하죠. 또한 나무 조각이 박힌 이마의 상처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즉 누가 쫓아다니며 이마에 상처를 냈다가 후두부를 가격했다가
그 상태로 도망가는 홍난이를 쫓아가며 연못에 던지지 않은 이상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상황이 홍난이에게 벌어졌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때린 놈 따로, 던진 놈 따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언제쯤 홍난이가 죽었을까를 추리해 보기 위해 시청자 모두가 알고 있는 증거, 머리핀에 집중해봤습니다. 발견된 홍난이의 주검에는 머리핀이 하나뿐이었기에 언제쯤 그 하나가 사라진 건지 시간대별로 살펴봤죠. 일단 제일 먼저 홍난이가 찾아간 하멘리에서는 머리핀이 2개입니다. 그리고 이후 연구실에서 나그노와 몸싸움을 할 때까지만 해도 머리핀은 그대로 2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엔딩에 등장한 한강백과의 다툼에선 머리핀이 1개죠. 그러니까 홍난이는 적어도 나그노와 헤어진 이후에도 살아는 있었습니다. 다툼으로 인해 머리핀 하나가 떨어졌어도 죽진 않았던 거죠. 결국 머리핀으로 홍난이의 죽음에 대해 밝힐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미 죽기 전에 잃어버린 것이니까요. 그럼 과연 홍난이는 어떻게 죽었을까? 저는 오늘 10회에 등장한 로스쿨 학생들의 대화가 수상했습니다. 강백이와 경윤이 그리고 지희와 유연이 이 4명은 분명 사건 당일 홍난이와 얽혀있는 듯한 대화를 했으니까요. 강백이는 경윤에게 너도 내가 난이가 죽길 바랬던 거 알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인즉 경윤이는 강백과 난이의 다툼을 봤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후 경윤은 누군가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 용의자를 강백도 알고 있는 듯한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상컨대 그날 민국단에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홍난이와 나군우는 연구실에서 소란스럽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강백이는 그 모습을 보고 난이와 근우의 관계를 알게 되었죠. 이후 강백이는 나군우에게 핸드폰을 뺏기고 나온 난이를 붙잡고 아빠와의 관계를 정리하라 다툽니다. 이때 강백이 난이에게 홧김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것을 경윤이 듣게 되었고 그는 2사람의 다툼을 말립니다. 이후 난이는 자리를 뜨고 강백과 경윤은 사라지는 난이를 지켜보다가 누군가 난이를 쫓아가는 혹은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상되는 사람은 2명 존재합니다. 바로 10회에서 갑자기 급발진하는 모습을 보여준 윤구령과 장지희.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경윤이 뭔가를 형사에게 말할 때 극도로 긴장했던 장지희가 수상한데요. 장지희도 그날 강백과 난이가 다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고 강백과의 문제로 난이와 다툼을 벌이다 지희가 우발적으로 난이를 가격한 것이죠. 부검인은 분명 두부선상과 익사 사이에 시간의 텀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난이를 진짜 죽일 것이었다면 후두부를 치고 바로 물에 던졌겠죠. 결국 후두부와 익사 사이에 시간의 텀이 존재한다는 건 때린 사람이 죽일 생각까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희가 우발적으로 난이를 공격한 후 도망을 갔고 이후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난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구령이 연못에 던진 거죠. 자신이 매번 동물들을 연못에 던져버리듯 말입니다. 결국 난이는 들쑤시고 다니던 함씨 일가가 아닌 꽈동기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죽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말처럼 복수를 위해 상처 준 강백과 그 강백을 좋아하던 지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과연 난이의 죽음은 어떤 진실을 감추고 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